한국은 그저 또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공항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국제선 승무원의 예상치 못한 고백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유지에 불과했던 그곳에서 마주한 단 하나의 장면이 1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을 침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과연 그 승무원은 무엇을 목격한 걸까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출신 타티아나입니다. 카타르 항공에서 10년간 승무원으로 일해왔죠. 동유럽과 중동 노선을 주로 담당했는데 이번엔 도하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2박 3일간 인천에 체류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별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일본 근처의 작은 나라. 우리 러시아보다 특별할 게 뭐 있겠냐는 생각뿐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공항일 뿐이라 생각했어요. 인천이란 도시가 제 인생에 어떤 의미도 남기지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한국은 생각보다 넓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속으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수화물을 찾기 위해 벨트 앞에 서 있을 때였어요. 문득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는데 흰 머리의 노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겨우겨우 끌고 계시더군요. 손은 떨리고 발걸음도 불안정해 보였지만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러시아에서도 이런 광경은 흔했기에 별 감흥 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역시 여기도 별반 다르진 않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한국 청년이 조용히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노인의 가방을 들어올리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노인은 놀라 고개를 숙이셨지만 그 청년은 묵묵히 수화물 카트를 밀어드리고는 사진 한 장 찍지도 SNS에 올리지도 않은 채 그냥 사라졌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멍해졌습니다. 목구멍이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청년이 노인을 돕는 모습이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일인데 여기서는 그저 일상적인 모습인 걸까요? 그저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와 다르구나. 그 짧은 한 장면이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강한 나라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물리적인 힘이 아닌 사람을 향한 자연스러운 배려가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단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이제껏 강한 나라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인천에서의 체류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치관이 뒤집히는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배려와 존중이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 도시에서 저는 제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더라도 이 순간의 감동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공항에서 받은 첫 충격 이후에도 저는 그래도 서비스겠지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나라, 그래봤자 손님 앞에서만 예의 바른 거 아닐까? 라는 편견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심으로 달라 보이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계속해서 빗나갔답니다. 인천 신도시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 깔끔하고 조용한 로비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평범했죠. 그런데 리셉션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환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도브로 포잘로밭, 타티아나 이바노브 씨.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 이름을, 내 언어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저를 타이아나라고 부르거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제 이름을 정확한 발음으로 불러주었답니다. 직원이 이어서 말했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께 기본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불편하신 점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객실로 안내받아 방문을 열자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커튼이 열리며 스마트 패드가 작동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하지만 기술보다 더 놀라운 건 저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어요. 제 이름을 불러준 순간 제가 환영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저라는 개인을 기억하려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 감동스러웠죠.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배려라는 문화였어요. 익명성의 도시에서 처음으로 제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수십 개 나라를 다녔지만 제 이름을 제 언어로 불러준 건 이 나라가 처음이었어요. 기술은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사람을 위해 쓰는 곳은 많지 않아요. 저는 환영받기 위해 특별해질 필요가 없는 나라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경험이 제가 이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은 제 마음속 편견의 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호텔에서 느낀 친절이 여전히 고객 응대일 뿐이라며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려 했어요. 식당이란 본래 상업 공간이니까 여기서까지 감동할 일은 없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의 식당에서 경험한 것은 제 방어막을 완전히 무너뜨렸답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삼겹살 식당을 방문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낯선 냄새와 연기, 그리고 테이블마다 가득한 작은 반찬들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고기를 굽는 방식도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저는 그저 포크와 나이프로 고기 한 점을 집어 먹으려 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한국 남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 처음이세요? 제가 하나 싸드릴게요. 그는 상추에 고기, 마늘, 쌈장을 넣고 정성스레 쌈을 만들어 저에게 건넸어요. 이게 진짜 한국 맛이에요. 한 입에 드세요. 망설이다가 쌈을 입에 넣는 순간 폭발하는 맛보다 먼저 온 건 다정함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음식, 문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속으로 은졸였죠. 이게 그냥 고기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쌈에 담긴 건 고기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익숙한 정을 건네는 일상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미식이 아니라 마음을 먹는 문화였답니다. 나눔이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연결된 관계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어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음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이 문화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저는 음식을 주문하러 왔지만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건 접대도 친절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사람의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따뜻함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 쌈 하나로 이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음식 하나가 제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성스레 쌈을 싸주던 그 손길에는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없었어요. 그저 인간에 대한 따뜻한 배려만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어느새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이 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따뜻함에 점점 녹아들고 있었어요. 음식 문화에 감동받았지만 여전히 도시 전체가 그럴 리는 없지라는 의심의 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공교통은 그 나라 시민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승무원다운 통찰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많은 나라의 지하철과 버스를 타봤기에 한국의 대중교통도 별다를 바 없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떠들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자리에 앉은 청년이 백발 노인을 보자 조용히 자리를 양보했죠.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눈인사만 나눌 뿐이었어요.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때 4~5명이 동시에 반응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두가 서로를 돕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긴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 없이도 질서가 서 있는 곳이었어요. 예절이 제도보다 먼저 마치 배운 언어처럼 작동하는 사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조용히 이 도시의 리듬에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선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존중이구나. 시끄럽게 배워야 할 것을 이들은 조용히 익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느꼈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걷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인도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차가 없는데도 말이죠. 제가 있던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질서는 누군가의 감시나 처벌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존중이 만들어낸 도시의 흐름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답니다. 저는 이 질서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고 점점 더 이 나라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아직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진 않았지만 제 편견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놀랍게 질서정연하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건 단지 도심 시스템일 뿐일 수도 있어라는 마지막 방어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의 생활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전통시장을 찾아갔어요. 이곳에서야말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시장은 활기차고 다양한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위축되었지만 천천히 시장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한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영어를 모르셨지만 손짓으로 귤을 건네며 우리 딸 같아서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국어를 모른다는 걸 아셨을 텐데도 그 마음만은 전해졌습니다. 떡집, 반찬가게, 다른 과일 가게에서도 계속해서 시식을 권하셨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과 눈빛으로 주고받는 환대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들 삶의 일부였죠. 벤치에 앉아 할머니가 주신 귤을 먹으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귤의 맛보다 그 손의 온기가 오래 남았어요. 시장 상인이 가족처럼 대해주는 나라. 정은 국가 브랜딩도 관광 캠페인도 필요 없는 한국만의 언어였습니다. 이건 서비스가 아니었어. 그들의 삶 속에 주는 법이 새겨져 있었을 뿐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귤 한 봉지에 담긴 건 설탕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언어로도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저 느껴질 뿐이었죠. 시장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곳에서는 모르는 사람들과도 마음을 나누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느 나라와도 다른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화려한 빌딩이나 첨단 기술보다 더 강하게 저를 사로잡았답니다. 귤 껍질을 벗기며 돌아보니 할머니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분의 미소에는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자신의 따뜻함으로 안아주는 미소였죠.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바로 사람이었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디지털화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기술력 하나는 대단하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기술 속에서도 사람이 주인인 사회라는 점에 더 놀랐어요. 이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답니다. 무인 카페의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먼저 다가와 도와주었어요. 여기 누르시고요. 이거 아이스예요. 그녀의 자연스러운 도움에 감사했죠. 다른 나라였다면 아마 혼자 헤매야 했을 겁니다. 지하철 앱 안내, ATM 사용 설명, 음식점의 번역 앱까지 모든 상황에서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 반응했어요.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오히려 사람의 따뜻함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의 기계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고 연결하고 있었어요. 기술은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스마트한 도시는 결국 따뜻한 사람이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기계가 아닌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도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디지털이 이토록 인간적일 수 있다면 그건 이 나라가 사람을 중심에 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기술과 인간성이 공존하는 방식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결제를 위해 제가 애를 먹고 있을 때 가게 주인이 웃으며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죠. 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오히려 사람의 페이스를 존중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면서도 뒤처지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빠르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회였죠. 저는 생각했어요. 기술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화를 결정하는구나. 그리고 이 나라의 문화는 기술 속에서도 사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은 발견이었어요. 점점 무너지는 자부심과 함께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는 건 아닐까? 라는 이성적 견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떡볶이를 통해 강렬한 감각 자극과 함께 정서적 자극의 결정타를 경험하게 되었죠. 시장에서 빨간 음식이 담긴 접시를 파는 노점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떡볶이를 구매했어요.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예상보다 훨씬 매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빨개졌죠. 아주머니가 제 모습을 보시고는 황급히 우유와 단무지를 건네주셨어요. 괜찮아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죠.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그 진심 어린 걱정은 느껴졌어요. 아주머니는 다시 가장 덜 매운 떡을 골라 건네주시며 이건 괜찮을 거예요 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매운맛 때문이 아니라 감동으로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단맛도 매운맛도 아닌 사람의 맛이었습니다. 매운 음식보다 더 강한 건 사람의 배려였어요. 길거리 음식이 삶의 온기를 품고 있는 도시라니 놀라웠습니다. 입이 아니라 마음이 울고 있었죠. 단무지보다 먼저 그 손길이 내 매운 감정을 식혀주었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다른 손님들에게도 똑같은 따뜻함으로 대하고 계셨어요. 이건 그분의 일상이었죠. 그리고 그 일상의 따뜻함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답니다. 한국 음식 어때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요. 우리도 다 울면서 먹어요. 그게 떡볶이의 매력이에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함께 웃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매운 음식으로 연결된 사람들, 눈물로 연결된 웃음,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떡볶이를 다 먹고 자리를 떠나려 할 때 아주머니는 작은 어묵 하나를 더 건네주셨어요. 그 손길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은 어떤 관광 명소보다 강하게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출국 전날,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분석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느끼게 되었죠. 짧은 여정이었지만 이 나라는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출국을 준비하면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여러 장면과 인물들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어요. 화장실에서 만난 청소 아주머니, 호텔에서 러시아어로 인사해준 직원, 쌈을 싸주던 식당의 남성, 귤을 건네주신 시장 할머니, 모두가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새 한국은 그저 지나가는 경유지가 아닌 제 인생의 의미 있는 한 부분이 되어 있었어요. 면세점에서 한국 전통 문양의 열쇠고리를 구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앵커야라고 중얼거렸죠.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앞으로 제 일상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기시켜 줄 거라 생각했어요. 면세점을 나오는 길에 공항 청소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아주머니는 아니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답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단순한 인사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제가 이 나라에서 배운 모든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변화시킨 거죠.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옆자리 동료가 물었어요. 인천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유지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목적지였어. 동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요.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인천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배운 작은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실천해야겠다고요. 기억은 풍경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번 여행은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다짐의 시작이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건 미소였어요. 그게 전부였고 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작은 열쇠고리는 저를 다시 이 나라로 부를 거예요. 단지 관광객이 아닌 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을 노트에 적었어요. 사진을 찍지 못한 순간들, 마음으로만 담아온 따뜻함들을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다음에는 경유가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처럼 올게요. 그때는 더 많은 안녕하세요를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열쇠고리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기억할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은 저에게 그 소중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승무원 타티아나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일상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평생 지켜온 그 마음, 그 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들려주세요. 우리의 지켜온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고요. 한국인으로 태어나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